안녕하세요. 원곡을 전하다 여러분의 WBS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많은 행사가 있던 이번 달 모두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원곡고 학생들과 5월을 함께 보낸 교생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어 교과로 교생 실습 나오게 된 1학년 3반 맡게 된 최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역사 교생으로 나온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국어교과로 교생 실습 나온 정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원곡고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원곡고 학생들의 첫 인상을 알려주세요. 제 친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서 막상 학교에 와 보니까 정말 동생 같은 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귀여웠고, 또 저보다 키가 크든 작든 다 너무 동생같이 보이고 귀여워서 그런 게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오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뭔가 동생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다 원곡고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체육복들을 입고 있는 거 보면서 그냥 좀 혼자 친밀감을 그냥 스스로 느끼기도 했고요. 아직 그 학생들만의 순수함이 얼굴에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귀여웠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 원곡고에 도착을 했을 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너무 앳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첫인상을 들으니 저희도 선생님과 만났을 때 되게 설렜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이번엔 한 달 동안 함께한 만큼 현인상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원곡고 1, 2학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1학년 수업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2학년 친구들은 잘 몰라서 미안하지만, 1학년 친구들 처음에 수업 들어갔을 때는 되게 조용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길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했었는데, 과자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동생처럼 역시 아직 고등학생이구나, 아직 어린 학생들이구나, 여전히 또 동생 보듯이 귀엽게 귀여운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곡고 학생들이 인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좀 고마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급해서 뛰어 지나가도 그냥 옆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곡고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인사 잘하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갈 때마다 저희 반 담당 학생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장난을 쳐준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한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좀 귀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현인상이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원곡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전 체육대회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답도 없고 조용조용하고 했던 1학년 3반 친구들이 체육대회에 나가서 모든 출전한 종목들에 우승을 해오더라고요. 저 학생 때도 못 해본 우승을 교생 실습 나와서 종합 우승을 하게 돼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첫 수업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다른 교생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수업을 시작한 편이라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 후기 들으면서 되게 떨리기도 했는데, 제가 첫 수업 들어간 반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고 반응이 좋고 활동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네,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스승의 날때 이벤트를 받았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반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반 칠판을 다 꾸며주고 저를 햇살 같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줘서 가장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교생 실습이 끝나고도 계속 기억에 남을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부턴 교생 선생님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알아가 보려 합니다. 세 분 모두 원곡고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었다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화재 대피 훈련 했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때 진짜 불이 나서 운동장에 모여서 우와 불이다 불이다 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급식실에서 밥 못 먹고 따로 배식 받아서 먹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맛있어졌더라고요 밥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이랑 눈싸움한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때는 남녀가 각 반이었어가지고 전 여자 반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사실 그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눈싸움하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그때 안 나갔으면 후회했을 뻔할 정도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랑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일상적인 일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 이후로 사라졌던 매점에 자주 갔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아침을 제가 챙겨 먹는 편인데 그날 챙겨 먹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매점에 가서 빵을 사 먹거나 친구들과 함께 매점 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분 모두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면서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원곡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처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그때 방금 질문이랑 연결돼서 그때 불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수업 중이었던 담임 선생님께서 불? 이거 잘못 올린 거야? 나만 믿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불이 난 거였더라고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윤리 과목에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윤리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뭐 그만큼 성적이 잘 나와서 뭐 자신감 때문에 사실 지금도 윤리교육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을 정도로 그 선생님 덕분에 영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분은 원곡고에 아직도 계시는 김철호 선생님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철호 선생님께서 일본어 수업 시간 때 항상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그 점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학창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주장현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마찬가지로 국어 교사셨고 저한테 이제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야 민규야 너도 교사해 교사 이렇게 장난스럽게 친근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또 반 친구들도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저희랑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학생들과 친하게 그리고 재밌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과목도 그때 당시에 선생님의 과목이었던 국어를 좀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뻔한데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게 또 많이 도와주시고 되게 따뜻한 분이었던 걸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마 지금은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의 영향 덕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고 교사라는 직업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과 교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국어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교사의 꿈을 갖고 계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면 역시 교육 실습을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수업 준비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여기 와서야 알게 되어서 이거를 항상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수능도 마찬가지고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전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그 똑같은 하루를 견디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저도 좀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사범대에 진학하게 되면 과제의 양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 오기 전까지 과제를 해야 될 정도로 과제 양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과제 양 때문에 이 사범대에 온 걸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인터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생 선생님들께서 지난번에 논문 검색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선배로서 원곡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부도 좋지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눈싸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이켜 보면은 공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친구들하고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남아 있고 여러분은 아직 쌓을 시간이 1년에서 2년 남아 있으니까 친구들과 너무 놀러만 다니면 또 안 되겠지만 놀 수 있다면 또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공부 관련된 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약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고 근데 저한테 선생님이 결국 하고 있는 게 맞을 거다. 그게 맞다고 믿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못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공부 방법에 후회가 없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걱정이 될 때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 믿으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이 공부 관련, 노는 거 관련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추억 관련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학창 시절에만 입을 수 있는 교복을 좀 많이 입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복 입고 사진도 꼭 많이 찍으세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교복을 많이 안 입고, 그러니까 교복을 입어도 체육복만 입고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서 꼭 우리 원곡고 학생들은 예쁜 교복 잘 입으시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원곡고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곡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 중인 반 학생들에게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원고과 학생들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반 친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투자하겠습니다. 3반 제가 갔을 때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고 뭐 누가 왔네 싶게 반응을 처음엔 해줬지만 그래도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수업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먼저 얘기도 걸어주고 수업 때 대답도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일단 저도 원고과 학생들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제 수업을 들어줬던 학생들한테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지금 하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거 꼭 다 이뤘으면 좋겠고요. 이루지 못해도 그냥 뭐 자신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반 2학년 3반 친구들 저 갈 때마다 왔냐 하면서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 벌써 가냐고 아쉬워해줘서 아쉽긴 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원고고 학생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꺾였더라도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학년 6반 학생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죠? 저 여기서 영상 편지 씁니다. 한 달 동안 재밌게 저와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고맙다는 얘기를 진짜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저도 가지 말라고 해줬는데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이렇게 원곡고에 오신 최민규, 정예림, 오지원 교생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얘기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로 원곡고 학생들이 교생쌤들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학교 생활 꿀팁도 얻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추천곡인 숀의 웨이 백 홈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그 속 잠든 너를 찾아가